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가장 소중한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꿈꾸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은 아름다운 황혼을 그리던 한 여성에게 닥쳐온 가슴 아픈 상실과 그 뒤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 과연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이웃집 소식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년 결혼 생활 끝에 찾아온 저의 황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정이 올해 57입니다. 사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의 명예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희는 도시를 떠나 귀농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주말마다 들르던 작은 시골 마을의 공기는 늘 상쾌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맑고 차가웠고 흙냄새가 묻은 바람은 묘하게 제 마음을 진정시키곤 했습니다. 텃밭 한쪽에 심어둔 고추 모종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바라볼 때면 이곳에서라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런 설렘 속에서 남편은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 시골에서 같이 땀 흘리고 웃으며 살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에 하나하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에 오래된 사진틀, 부엌에서 늘 쓰던 그릇 하나까지 모두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리라 생각하며 설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넥타이 매무새를 고치며 거울을 바라보던 남편의 뒷모습, 유난히 반듯하게 보였던 양복 소매, 그리고 살짝 굳은 표정이 어쩐지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의아함을 곧 떨쳐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팔렸고 새로운 집 계약도 마쳤어. 출장만 무사히 다녀오면 즐겁게 살자. 그의 밝은 말투가 제 마음을 안심시켰으니까요. 저는 현관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문에 가려 사라질 때 그 순간이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류를 읊듯 담담한 목소리로 남편이 출장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주방 바닥에 전화기가 굴러가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그날부터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진행된 장례 절차. 회사에서 마련해준 장례식장은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고 남편의 동료들은 바쁘게 오가며 형식적인 위로의 말만을 건넸습니다. 눈물에 젖은 국화 향기와 검은 상복들이 오히려 현실을 비현실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남편은 제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적막이 가득한 집안에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앉던 소파, 그가 쓰던 컵, 여전히 거실에는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지만 어디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고여 베개를 적셨고 아침이 와도 세상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그 뒤에 서 있던 직원 몇 명.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매매가 끝났습니다. 계약에 따라 비워주셔야 합니다. 마치 법률 문구를 읊듯 담담한 목소리. 하지만 그 말이 내게는 집행령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함께한 공간에서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에서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으로 벽과 천장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 남편이 읽다 만 신문, 현관에 걸려있던 낡은 외투. 모든 것이 아직 살아있는 듯 했지만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결국 상자 몇 개만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가 그렇게 준비하던 곳 시골집에 가야겠다.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짐을 챙겨 남편과 함께 꿈꾸던 귀농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정리해 귀농지로 향하던 날 제 마음은 기묘하게도 무겁고 가벼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가 그토록 바라던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동시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골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오래된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논두렁의 벼 이삭은 고개를 깊숙이 떨구고 있었고 먼 길을 따라 마을 개가 느릿느릿 졸음 섞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에 잠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꿈꿨던 곳인데 왜 당신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까? 하지만 막상 계약 확인을 위해 집주인을 찾아갔을 때 제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집주인 어르신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이라니요? 저희 집은 아직 팔린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직접 계약했다고 했어요. 분명 계약 마쳤다고 우리 집도 팔렸다고 했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어르신은 난감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집을 내놓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착각이라니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르신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밭일을 하던 이웃 주민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때 같이 오셨던 분이 남편 되시죠? 키 크시고 말끔하게 차려입으셨던.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날 저랑 같이 집을 보러 왔었어요. 주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상했어요. 남편분이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가셨는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거든요. 다른 여자분과 통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굉장히 다정했어요. 아내에게 하는 말투 같다고 해야 하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주민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정하게 다른 여자와.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출장, 갑작스러운 죽음, 장례식의 빠른 진행, 귀농지의 거짓 계약, 그리고 낯선 여자의 그림자. 모든 조각들이 서로 맞지 않는 퍼즐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출장도 사고도 분명 회사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말은 제 세상을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팀장님은 이미 몇 달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출장 간다고 했어요. 어떻게 몇 달 전에 퇴직을 했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게다가 장례도 치렀잖아요. 영정 사진 앞에서 사람들이 울었고 조문객도 있었는데. 그럼 그건 도대체 뭐였단 말입니까? 제 울분 섞인 물음에 동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퇴직 후로는 연락이 끊겨서 출장이나 사고 이야기는 저희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은 막히고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출장, 사고사, 장례식. 그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너무 완벽하게 진행되었던 이유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을 제가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그날 아침 봄 기운이 가득한 회사 앞마당은 햇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정반대로 음울한 그림자 속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사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 저는 허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자 주변 나무들의 잎사귀가 흔들리며 바스락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 의심을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이수민. 얼굴엔 미안함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께서 퇴사하시기 전 어떤 여자를 회사로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두 분이 회의실에 오래 머물렀고 야근할 때도 함께였어요.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래도록 숨겨왔던 의심이 점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손끝이 차가워지며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장례식까지도 혹시 거짓이었단 말인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동생 김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아, 형에 대해 좀 알려줘. 장례식은 대체 뭐였던 거야? 하지만 전화기는 끝내 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그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무응답이 오히려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아, 뭔가 숨기는 게 틀림없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채로 저는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오래된 벽돌 건물 동사무소였습니다. 낮은 천장과 오래된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잔잔한 웅성거림을 내며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자 담당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숨이 막히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겨우 답했습니다. 남편의 사망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담당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망신고요? 네, 몇 달 전에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마치 조심스럽게 확인하듯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몇 분간 이어진 긴 침묵 속 저는 숨을 죽이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기록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담당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자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부고 문자도 받았는데 공식 기록에는 남편의 사망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니. 눈가가 뜨거워지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도 모르게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확실합니다. 남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모두 확인했는데 등록된 사망신고는 없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기억, 병원에서 받은 문자, 남편 동생이 보내줬던 메시지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정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어떻게 할지 막막해 잠시 숨을 고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남편 휴대폰 번호가 아직 살아있다면 뭔가 단서가 될지도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통신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안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사무실. 직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전화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자 떨리는 손으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 남편 휴대폰 번호가 있는데 혹시 아직 사용되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화면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번호는 현재 사용 중이지 않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래, 역시 죽었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남편 명의로 다른 번호가 최근에 개통된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이 번호 아십니까? 네? 다른 번호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며 놀라움과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번호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다른 번호라니 그 번호가 어떻게 되는데요? 직원은 잠시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한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 직접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리가,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 명의로 새 번호가 개통됐다니. 머릿속이 아득해지면서도 이 정보가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더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사정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새로운 번호로 개통이라니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번호가 안 되면 개통된 지역 정보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잠시 주저하다 제 떨리는 목소리와 표정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딱해 보여서 개통된 기지국 위치만 알려드릴게요. 진성군입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진성군 기농하려던 곳 근처잖아. 머릿속이 스치며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엉켰습니다. 혹시 기지국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나요? 직원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지국 위치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위치를 써드릴 테니 한번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던 저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위치가 적힌 쪽지를 꼭 쥔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오후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따스하게 비쳤지만 제 마음속은 차갑게 얼어붙은 채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음, 발자국 소리, 멀리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모든 것이 먼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신사에서 받은 기지국 위치를 받아 차에 올라타자 손끝까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고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과 햇살이 따뜻한데도 마음속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시골길의 돌담과 푸른 산자락, 간간히 지나가는 트랙터와 농부들의 그림자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평화와 완전히 어긋난 상태였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이렇게도 배신감을 뒤섞을 수 있다니. 과거 남편과 함께 기농지에서 새로운 생활을 꿈꾸며 들떴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따스한 봄날, 흙냄새와 새싹의 향기, 토지를 둘러보며 들떴던 설렘이 동시에 떠올라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한낮의 햇살 아래 마을회관 앞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정자에서는 할머니들이 마늘을 까며 낮은 목소리로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사람 여기서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머뭇거리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농길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 집 근처였던가. 저번 장날 큰 읍내 장터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어떤 처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르신이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난 못 보던 중년 부부가 있길래 새로 이사 왔나 보다 하고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여자가 좀 야시시한 느낌이었어요. 평범한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옆 동네 장터라니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손이 떨렸지만 숨을 고르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차를 몰아 옆 동네 장터로 향했습니다. 좁은 시골길과 돌담, 길가의 농기구와 마을 개들이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날카롭게 제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공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장터 초입 사람들 사이로 장을 보는 중년 부부가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옆에서 웃고 있는 여자는 사진 속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분명히 몰래 만나던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주저앉았습니다. 장터의 소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모두 멀게 느껴지고 눈앞의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낯설게만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웃음, 내연녀의 손짓, 그리고 그 평온한 장터의
분위기 모든 것이 불협화음을 이루며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슴이 철컥 내려앉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한편 분노와 배신감이 서서히 끌어올랐습니다. 왜 이런 짓을? 남편과 함께 계획했던 귀농, 새로운 삶, 우리가 나눴던 작은 행복의 순간들까지 한꺼번에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쥔 카메라가 떨렸습니다.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면 모든 증거를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심이 뒤섞이며 몸 전체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두 사람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에도 심장이 뛰고 시선 하나하나에도 땀이 맺혔지만 그들 삶의 흔적을 기록하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슬픔과 분노가 겹겹이 쌓였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간직했던 제 삶에 대한 욕구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제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그 결심이 서자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두 사람의 모습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매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잠자고 있던 자신감과 용기가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 벽에는 법률 서적이 촘촘히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 햇살이 살짝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 어둠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망 문자, 사문서 위조 흔적, 그리고 장터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 사람의 잘못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손끝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자료를 확인하며 증거가 충분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서류 준비와 증거 제출, 재판 일정 조율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과거의 눈물과 분노를 억누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남편은 제 앞에서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피하려는 듯 흔들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는 차분히 남편의 불법행위와 외도를 설명했고 제가 수집한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명확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숨겨진 재산, 그리고 내연녀와의 관계까지 모두 증거로 제시되자 재판부는 엄정하게 질책했고 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 중 잠시 휴정이 선언되자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애처로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은 모두 거칠애일 뿐이란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자도 정리했어. 잠깐의 실수였을 뿐이야. 그는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배신과 분노가 뒤엉켜 숨이 막혔습니다. 떨리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끝났어요. 단호한 제 목소리에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그때 창관석에 있던 남편의 동생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형수, 진심으로 생각해봐요. 형도 후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끝낼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의 말과 시선을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이고 쌓였던 거짓과 배신, 숨겨진 진실 앞에서 저는 단호함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 삶은 제가 지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증거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남편의 사문서 위조 흔적, 장터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내연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하나씩 제출될 때마다 법정 안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하게 질책했고 법적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편의 불법 행위와 외도를 모두 인정하고 제가 받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포함해 2억 2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한꺼번에 풀리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분하게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길가로 늘어선 은행나무의 잎들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짚었습니다. 배신과 거짓, 숨겨진 비밀들로 얼룩진 지난 세월이 이제야 마침표를 찍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와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대신 자유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법원 밖까지 따라 나오려 했지만 경호원과 변호사의 제재로 발걸음을 멈췄고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가을 햇살 아래에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오롯이 제 것이며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로지 나로 살아갈 것이라고. 오늘 이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선택과 의지로 채워질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겁게 떨렸습니다. 길가를 걷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바람 속으로 퍼져가는 자유와 해방감이 제 몸과 마음을 감싸며 그동안 잃었던 삶의 일부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온전히 제 삶, 제 선택, 제 행복으로 채워질 것임을 확신하며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저를 위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네, 이정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하며 분노와 함께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마주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의 잔혹한 배신,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쳐 자신의 삶을 되찾은 이정희님의 용기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정희님처럼 오랜 세월 배우자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중년 여성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시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황혼의 의미가 타인에게 의존하는 안식이 아니라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다시 서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숨겨둔 아픔이나 혼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정희님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재건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혼란 속에서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정희님 사연을 통해 위로 받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드렸다면 따뜻한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차 한잔해요.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